네,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일본이 TPP 협상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최근 뉴스를 통해서 네. 반영되고 있죠. 만약에 가입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은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TPPA.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언급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가장 개방적인 FTA입니다. 아, 그래서 조건 없는 관세 철폐가 가장 중요한 의제이고요. 이것을 먼저 주도한 것은 칠레와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가 주도한 협정이었는데 네. 협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면면이 좀 화려한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나프타를 맺은 국가들은 모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왔고 호주와 베트남 이외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이 참여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협상 마감 시한이 올해 10월입니다. 아. 그래서 벌써 이미 15차에 걸친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3월 4일부터 10일간, 그러니까 3월 13일까지 16차 라운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기간 안에서 과연 일본이 공식적으로 협상 참여를 선언할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이미 옵저버 자격으로 2010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타이완, 필리핀, 라오스 같은 국가들 또 캄보디아를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말 그대로 환태평양,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협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일본이 여기 TPP 협상에 참여하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했는데 현재 일본의 준비 상황은 뭐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는 건지 실제 뭐 이루어질지 시사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뉴스만 종합해보면 가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일본이 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협상 시한이 굉장히 촉박하다라는 거죠. 올해 10월이면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15차에 걸친, 이번까지 하면 16차에 걸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어 온 상황인데 이것에 일본이 동의할 수 있을지 여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국의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혹시 일본은 반대하는 쪽은 없을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논의가 이번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서 아베가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민당의 지지 기반은 도시 사람들보다는 농민 쪽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에서 얼마나 이제 저항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쌀 개방과 같은 그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이 내부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현재 구간에서 미국이 왜 이렇게 TPP 협상 같은 것들까지 참여를 하면서 이제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중국 견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환태평양 지역 중에서 중국과 한국이 제외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계속 우리나라와 일본을 이제 꼬드기고 있었거든요. TPP에 참여하라라고 꼬드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진퇴양난이죠. 왜냐하면 중국과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TPP에 가입하면 더 좋은 효과가 많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중국은 지금 TPP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강성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사점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좀 시사하는 바들이 있다라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이니만큼 이번 이슈 역시 뭐 일본이 정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좀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관심 갖고 볼만한 수혜주라는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일본이 TPP에 참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본은 지금까지 FTA를 이룬 국가 거의 없죠. 네. 근데 단숨에 10개 국가와 FTA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과 동남아의 수출 물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은 일본의 TPP 참여가 공식화된다면 지금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오히려 중국과의 스킨십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현지 공장이 늘어나고 있거나 중국의 대수출 물량이 많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소비재, IT 부품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즉 환태평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들 쪽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은 뭐 전력기기라든지 SOC 쪽, 산업재, IT 부품, 엔터, 소프트웨어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좀 가장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최우 선두로 제가 좀 꼽아본 곳은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LS단전, CJENM 같은 종목군들을 최우 선두로 좀 꼽고 있고요. 이들 종목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모두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또 대중국과 스킨십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또 관련주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중국 관련주를 꼽아보자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SK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 중국과 관련 없습니다만 최근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MD스테크 같은 종목군들, 네. 또 인프라웨어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군들, 대우건설을 비롯한 해외 플랜트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들 건설업종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말씀하셨는데요. 뭐 대중국 이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이 실제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받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또 그게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물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네. 같고, 뭐 제가 퀀트가 전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를 적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너무 낮아졌다라는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현대차의 투자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과거만큼의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좋아봐야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알파의 크기는 굉장히 작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트렌드 김종휘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